저는 올해로 결혼 5년차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 33살 여자입니다. 아이 낳기 전까지는 남자 직원들이 대부분인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회사 직원들 중에 90% 이상 남자들이기 때문에 문화도 많이 남자 중심적이었고 잦은 회식이나 타지방 출장도 빈번하게 해야 했습니다. 보통 여직원들이 대리 이상으로 진급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도 결혼하고 아이 낳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퇴사하게 된 것 같아요. 회사에서 나가라고 눈치를 줬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제가 결혼했을 때부터 알아서 나가야 하는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결혼하고 2년을 더 다니다가 부장님에게 임신 사실을 말씀드렸고 회사 측에서 퇴직금의 2배와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도와주는 조건으로 정리해고를 당하고 말았죠. 솔직히 제가 끝까지 버티고 싸웠으면 육아휴직도 사용할 수 있었고 그 후에 다시 회사에 복직해서 일도 할 수 있었겠지만 오래 다닌 회사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서 받을 건 받고 나왔습니다. 아이 5살까지만 제가 집에서 돌보고 그 뒤로 다시 나가서 일하기로 마음을 먹었더니 속은 편하더라고요. 당장은 모아놓은 돈도 좀 있고 남편 버는 걸로 적금까지 하면서 생활에 마이너스가 될 정도는 아니라서 지금은 육아에 집중하는 중이에요. 저와 남편 사이는 정말 무난하고 크게 싸울 일이 없습니다. 신혼 때는 서로 안 맞는 부분도 많고 성격적으로 상극이라서 1년 정도는 자주 싸우며 지냈어요. 하지만 그 뒤로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다 보니 이제는 굳이 남편과 언성 높일 일이 없고 특히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는 남편도 꽤 가정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신혼 때보다 부부 사이는 더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저희 힘으로 극복도 안 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큰 골칫거리예요. 원래 저희가 지금 사는 이 집을 사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남편 회사 출퇴근 거리나 주변 초등학교 같은 학군 문제도 고려 대상이었지만 가장 제가 크게 생각했던 건 시댁과의 거리였어요. 같은 지역이라서 아주 멀리 떨어질 수는 없다지만 자가용이 없는 시어머니께서 자주 찾아오시기 부담스럽게 적당히 시댁에서 먼 곳으로 집을 구했어요. 저희가 처음 살았던 신혼집이 시댁과 가까운 곳에 전세를 얻었었는데 정말 어머님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고 반찬 가져다 준다 찌개를 끓였는데 나눠주겠다 등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매일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남편도 부담스러워해서 시어머니한테 적당히 찾아오시라고 말을 해봤지만 저희가 하는 얘기 들은 척도 안 하고 밤낮 없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엄마가 아들 집 가는 게 뭐 어때서 그러니? 혹시 며느리가 너한테 눈치라도 주는 거야? 아니, 이렇게 반찬 만들어서 가져다 바치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오지 말라고 눈치 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오지 말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때는 그냥 포기하고 살았어요. 신혼집 전세 2년 계약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과 제가 모은 돈의 대출을 조금 받아서 지금 사는 이 집을 계약했고 여기서 시댁까지 차로 20분 정도 걸리지만 대중교통은 바로 오는 노선이 없기 때문에 거의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여기라면 어머님이 매일 찾아오기 부담스럽겠다 싶어서 결정했는데 저희가 이사 온 지 6개월 만에 어머님이 이 근처로 따라서 이사를 오셨습니다. 내가 너희 집들이 할 때 와봤는데 여기가 동네가 조용하고 좋더라고. 어머님이 전에 사시던 동네에서 20년을 넘게 살았는데 저희 따라오려고 일부러 이사 오신 것이 정말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돈으로 자기가 이사 오겠다고 하는데 제가 막을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다시 예전처럼 어머님이 허구한 날 찾아오시게 되었지만 입을 꾹 다물고 살 수밖에 없었죠. 이제 제가 아이까지 낳았으니 어머님이 오셔서 육아라도 도와주시면 차라리 좋겠지만 저희 어머님은 손주를 눈으로만 예뻐하시고 안아주는 것조차 잘하지 않으려 하세요. 나는 원래 둘째까지 낳을까 하다가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한 사람이야. 나한테 애 봐달라고 부탁할 생각일랑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아. 라고 먼저 말씀하실 정도니까 저도 어머님한테 애 봐달라 부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머님 역시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셨고 주변의 사람들 좋아하고 활달한 성격 탓에 여기저기 다니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공부하고 배우는 것도 좋아하셔서 이런저런 자격증도 많이 취득하셨는데 요리 관련 자격증은 거의 다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자격증은 기본에 몇 년 전에는 보고요리사 자격증까지 따셨다 하네요. 그래서 요리 실력을 뽐내는 걸 좋아하시고 다른 사람 초대해서 대접을 하거나 심지어 어머님이 매일 만드는 음식을 찍어서 올리는 인스타그램까지 스스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저는 원래 시간 들여 요리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었고,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보통 맛있는 게 먹고 싶으면 외식을 하면 된다는 주의예요. 집에서는 대단한 반찬 없어도 적당히 허기만 때우면 그만이라는 생각이었고, 그나마 아이 때문에 육아휴직 한 뒤로 음식 솜씨가 많이 늘었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면 웬만한 요리 만드는 방법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따라하기만 하면 파는 음식 못지않게 맛있는 저녁상을 차릴 수 있더라고요. 메인 요리 한두 가지나 찌개탕 종류는 정말 잘할 수 있는데 밑반찬은 손도 많이 가고 힘들게 만들어 놔봤자 손도 별로 안 가기 때문에 가끔 반찬 가게에서 몇 가지 사다 먹고 나는 게 전부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걸 절대 이해 못 하시고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직접 만들어서 밥상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본인이 만드는 음식에 대한 프라이드도 굉장하시고 무슨 전통 비법이니 어느 대박집의 비밀소스 레시피 같은 걸 줄줄이 적어놓은 수첩이 있는데 그걸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 애지중지하면서 제가 시댁에 가기만 하면 자랑하세요. 이 노트 한 권만 있으면 지금 바로 한정식집 차려서 대박 날 수 있어. 이건 1억을 준다고 해도 내가 공개할 생각이 없지. 피땀 흘려 알아낸 내 재산이란 말이다. 저는 전혀 그 노트에 적힌 내용이 궁금하지도 않고 만에 하나 어머님께서 저한테 주신다 하더라도 보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요즘 유튜브나 네이버 인터넷만 검색해봐도 유명한 셰프들이 써놓은 레시피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하러 그런 낡은 노트를 일부러 찾아보겠어요. 저는 전혀 관심도 없는데 어머님께서는 제가 전업주부가 되고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하기 시작한 뒤로 저한테 묘한 경쟁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셨습니다. 이것도 한번 떠먹어봐라. 그냥 보통 평범한 콩나물국이랑 완전 다르지? 나는 이런 걸 하나 하더라도 비법 육수로 하기 때문에 집에서 네 와이프가 해주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야. 종종 어머님이 본인 아들 밥 차려주시겠다고 우리 집에 오시는데 일부러 저 들으라고 더 저렇게 말을 하세요. 그때마다 남편이 중간에서 제 눈치를 보며 곤란해하고 있길래 나는 괜찮으니까 그냥 어머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어머님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드리라 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이제는 못하는 음식도 거의 없고 남편이 먹고 싶다는 건 다 해줄 수 있을 정도는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요리 실력에 자부심이 있다거나 남들한테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내 남편이 먹고 싶어 하는 거 만들어줄 수 있으면 그만이고 나중에 우리 아들한테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 해줄 수 있으니 그걸로 만족입니다. 어머님처럼 무슨 비법이니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특별한 양념이니 그런 것들에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비법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조미료나 마트에서 파는 육수 다시팩이라는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굳이 내색 안 했습니다. 어머님 댁 가끔 가서 찬장이나 냉장고를 열어보면 각종 조미료의 굴소스 그리고 마트에서 파는 일회용 다시팩들이 잔뜩 들어있거든요. 반찬을 가져다 주러 우리 집에 찾아올 때면 항상 냉장고를 뒤져서 제가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한 번씩 맛보시고는 잔소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너 이거 먼저 한번 데치고 했니? 안 데치고 그냥 볶으니까 질겨지고 냄새 나잖아. 너도 살림한다는 애가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몰라서 어떻게 하니? 남편도 저도 별 문제 없이 맛있게 먹은 음식들도 전부 저런 식으로 트집을 잡고 잔소리를 하시니까 제가 어머님한테 좋은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인이 만든 음식이 다 맛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저는 어머님 음식은 젓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가끔은 먹기 힘든 것도 있어서 잘 입에 대지 않아요. 어머님이 가져다 주신 반찬들은 대부분 남편이 먹어치우는데 최근 들어서는 제가 한 음식이 더 맛있다고 하기 때문에 어머님이 가져다 준 반찬은 냉장고 안에 처박혀 있다가 버려지곤 합니다. 이런 줄도 모르고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요리 잘하는 사람인 줄 알고 백종원조차 자기 앞에서는 한 수 접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다니실 정도입니다. 원래 음식 잘하고 손맛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게 김치잖아요? 저희 시어머니도 본인이 하는 김치는 고춧가루 하나부터 완전 다르다고 말씀하시고 양념도 몇 가지 재료가 들어간 비법 육수로 만든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먹어보면 마트에서 파는 김치가 제 입엔 더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트에서 김치를 돈 주고 샀다는 걸 어머님이 알게 되신다면 그날로 완전 집안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 날이에요. 아니, 김치 떨어졌으면 말을 하지. 뭐하러 마트에서 공장 김치를 돈 주고 사다 먹어? 남들은 돈 줄 테니까 내 김치 팔아달라고 난리인데 니들은 왜 공짜로 준다는데도 마다하니?
그래서 저는 어머님 몰래 다른 곳에 마트김치를 숨겨놓고 먹고 어머님이 해주신 김치는 남편이 주로 먹거나 찌개볶음 등 요리로 사용해서 먹어요. 그냥 먹기에는 제 입에는 너무 젓갈향이 많이 나고 쿰쿰한 특유의 냄새도 있기 때문에 깔끔하고 시원한 마트김치가 더 낫더라고요. 아무튼 예전부터 이런 식으로 어머님이 저에게 묘한 신경전을 하고 계셨는데 얼마 전에 어머님 환갑생신이시라서 좋은 식당을 예약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가려 했어요. 이 동네에 새로 생긴 고급 한정식집이 있길래 어머님 생신에 맞춰서 미리 예약해 놓으려고 했는데 어머님께서 뭐하러 밖에 나가 먹냐며 저희 집에서 하자더군요. 그래도 명색이 환갑인데 옛날처럼 잔치는 하지 못할 망정 외식이 웬 말이냐. 이번에는 며느리한테 생일상 한번 받아봐야겠다. 토요일에 너희 집으로 갈 테니까 간단하게 미역국이나 끓여서 밥 먹자. 말이 간단하게 미역국이지 환갑생신상을 잔치상으로 만들어달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로 들렸습니다. 평소에도 제가 만든 음식 하나하나 타박하시는 분이라 지금까지 정식으로 어머님에게 식사 대접 한번 해본 적 없었어요. 굳이 어머님도 저한테 밥 얻어먹으려 하시지 않았고 저도 이런 어머님에게 밥 해드릴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습니다. 그런 어머님이 저한테 본인 생일상을 차려달라고 하셨을 때는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금요일 퇴근하자마자 마트에서 장보고 토요일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한우 사다가 갈비찜 재우고 성게알 미역국 잡채, 소고기 전골 하나 준비했습니다. 밑반찬 따로 만들기는 너무 손이 많이 갈 것 같아서 반찬 가게에서 몇 가지 사다가 깔끔하게 담아서 차렸고 김치만큼은 어머님 김치로 썰어서 식탁에 올렸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어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는데 미리 작정이라도 하고 온 사람처럼 제가 차려놓은 음식들을 한 입씩 맛보시고는 이건 싱겁네 저거는 짜네 이건 왜 이렇게 했니? 잔소리를 한참 하시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 먹겠다고 하면서 김치에 맨밥만 퍼먹더라고요. 어휴, 재료가 아깝다 재료가 아까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직접 하는 건데 생일상을 생일인 사람이 손수 차리는 것도 좀 우스운 일이라서 너한테 맡겼더니 너는 한우를 어떻게 이리 질기게 만들었니? 이빨 빠지겠다 얘. 나는 김치만 있으면 되니까 이건 놔뒀다가 나중에 너희들이나 먹어라. 재료비만 30만 원을 썼는데 정작 입에도 대질 않으니 너무 화가 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정작 아버님은 다 맛있는데 왜 그러냐 하시고 남편도 이번만큼은 못 참겠는지 시어머니한테 적당히 하시라고 눈치를 주었습니다. 그래봤자 어머님한테는 속위의 경읽기나 마찬가지라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끝까지 김치에 맨밥을 먹다가 가셨어요. 그동안 남편 보는 눈도 있고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최대한 어머님한테 함부로 대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사람 대접을 해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더 같이 있고 싶지도 않아서 준비한 케이크는 촛불에 불도 안 붙이고 댁에 가져가서 드시라고 그냥 어머님 줘버렸습니다. 그나마 아버님만이 제 눈치를 보시다가 나가시기 전에 어머님 몰래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했다며 2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제게 주고 가셨어요. 그 집안에서 남편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전부 문제 없으신 정상인 분들인데 왜 시어머니만 저 모양 저 꼴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앞으로 다신 어머님한테 계란 후라이 하나 대접하는 일 없을 거라 이야기했고 남편도 이번 일로 시어머니가 완전 선 넘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자기도 엄마가 해준 반찬 안 얻어먹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어머님이 반찬 새로 만들었다며 가져다 주겠다고 남편에게 전화하셨지만 남편은 이젠 그럴 필요 없고 앞으로 우리 집에 허락 없이 오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엄마가 해준 반찬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해먹고 살 테니까 나한테 신경 쓰지 마. 엄마랑 도저히 입맛이 안 맞아서 이젠 같이 밥도 못 먹겠다. 어머님은 그게 무슨 소리냐며 펄쩍 뛰었지만 남편도 단단히 화가 났는지 어떻게 며느리가 정성 들여 차려놓은 생신상에 손도 안 댈 수가 있냐면서 맛을 떠나서 사람 간의 예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 농담하는 거 아니니까 앞으로 진짜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 김치도 필요 없고 반찬도 필요 없어. 한 번만 더 맘대로 들락거리면 아예 집 팔고 멀리 이사가 버릴 테니까. 며칠 후에 남편 통해서 들은 이야기지만 시부모님이 그날 그렇게 집에 돌아가고 아버님도 화가 많이 나셔서 한 소리 하셨다고 해요. 남편과 아버님이 한 소리 했기 때문인지 어머님은 지금까지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그날만 생각하면 지금도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화가 나지만 차라리 한번 그렇게 크게 데이고 어머님이랑 안 마주치고 살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어요. 저는 이제 어머님이랑 같이 겸상해서 밥도 먹을 생각 없고 식사 대접은커녕 같이 외식조차 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저런 기본적인 예의도 안 된 인간이랑 마주보며 밥 먹다가 체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잘난 비법 양념으로 만든 음식 평생 혼자 드시며 살면 되시겠습니다. 적어도 저희 말고 어머님 음식 좋아하는 분들한테나 실컷 대접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